안녕하세요. 최유나. 안녕하세요. 최여정. 문발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다시 떨리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잘 쉬고 또 새봄이 오는 이 시기에 문발살롱 시작하게 돼서 네. 오늘 저희가 되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너무 가장 재밌는. 핫한 트렌드죠. MBTI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질문입니다. 작가님, 뭐세요? 저는 인티제예요. 인티제예요. INTJ. 네. 저는 INFJ. 도대체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나름의 분류 체계가 있어서요.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면 E, 안으로 들어오면 I. 그렇죠. 그리고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에 따라서 S와 N, 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에 따라서 T와 F, 또 생활 양식이 좀 즉흥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따라서 J와 P로 나뉜다고 합니다. 저는 인티제니까 T고 네. F. 네, 그렇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인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하실 때 논리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저는 감정이 좀 앞서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그러세요? 많이 그래요. 아, 그래요? 좀 이게 그래도 좀 크게 여러 사람을 유형화시켜서 네. 거기에 대략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해보다가 보면 네. 스스로 이거를 약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걸러내는 방향? 느낌도 있고, 네네. 이거를 정말 100% 나를 표현하는 게 맞나? 그리고 이 결과가 정말 이게 내가 맞나? 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네. 대략적인 그림은 맞겠지만 네네.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요새 많은 사람들이 MBTI 묻고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이 저는 많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체성을 내놓느냐는 매번 맞아요.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가끔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수강생들이 저에게 슈퍼 E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엄청 외향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 막 엄청 막 뒤에선 이러고 있다가 나가서 짜잔 하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에너지 털려서 집에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100% 신뢰하기 어려운 지표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이 정말 우리가 MBTI를 어느 정도 뭐 기준 삼아서 믿고 또 아니면 실제로 나의 본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를 오늘 저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숨가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권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TI를 해봤는데 뭐 대략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저도 E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I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브라이언 리틀이라는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제목은 성격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버드대에서 굉장히 오래 했는데 역시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런 성격과 심리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명강의로 꼽히고 수강생들이 아주 가득 메웠다는 네. 그리고 그 강의록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고 네네. 이 책에서도 MBTI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너희들 다 MBTI 다 해봤지. 그리고 MBTI 정말 믿고 있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저희는 각자의 본성이나 타고나는 성격이 있고 또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유형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지만 각자의 또 본성은 다 달리 있어요. 그러면 그 본성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정을 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이분은 특별히 자유특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실제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뭐 문발살롱처럼 책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재밌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두렵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맞아요.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의 목표 의지와 제가 세우고 있는 계획들에 따라서 제 모습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각자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저는 I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외향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재된 어떤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인생은 모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정화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제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밖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카메라 보고 이렇게 정말 제가 아닌 듯한 맞아요. 이 모습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아이인 제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맞아요. 거예요. 네네. 이제 그게 회복 틈새라는 표현인데 네. 그러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이인 사람은 약간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침대에 아무도 누워야죠. 침대에 눕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맞아요. 그냥 아이인 제 스스로 좀 다독이는 시간. 그러니까 이 조율을 잘 한다면 각자의 모습은 목표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뭐 아이라고 해서 움츠러들거나 뭐 아니면 사람들을 못 만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면 E에서 I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가님 뭐 하세요? 네, 회복 틈새 시간에는 저는 주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오늘 파주까지 왔는데 이제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도 누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저를 혼자 가둔다. 네. 저에겐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주차장에 차를 대고 네. 한 1시간 정도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네. 네, 뭐 한참 동안 혼자 있다가 뭐 들어간다거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회복 틈새인 것 같고. 그렇군요. 저도 좀 비슷한 편인데요. 그래요? 우리 또 아이잖아요. 회복 틈새 저의 시간이 회복 틈새는 있나요? 반신욕인 것 같아요. 반신욕하면서 책 읽고 그러면서 혼자 이제 고요해지는, 화장실에선 전 혼자잖아요. 그래서 고요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권 네, 소개를 해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골라온 책은 성격을 팝니다라는 이 책이고요. 사실은 이 책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마치 표지만 보면 뭔가 MBTI의 해설서 같지 않으시나요? 아쉬워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말,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포스트잇을 정말 붙여오셨는데요. 이렇게 많이 붙어서 배춧잎이 이렇게 날아나하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이냐면 어떤 그 터키 출신의 옥스퍼드 교수예요. 영문학 교수가 메르베 엠베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이분이 MBTI의 기원을 마치 탐사보도 하듯이 추적을 해 간 겁니다. 우리가 MBTI 다 이렇게 줄여서 부르지만 뭐의 약자일까요? 어떤 부녀가 만들었다는 그 부녀설. 뒤에 이름이 마이어스? 맞아요. 그죠. 부녀설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모녀설입니다. 아, 모녀예요? 네,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되게 중요한 이름만 살펴봐도 이 MBTI의 어떤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데 T가 테스트가 아닙니다. 타입이에요. 타입이고 인디케이터예요.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 옳고 그름을 따지는 테스트 아니야. 네가 네 자신을 이 지표에 비추어서 더 알아가기 위한 일종의 지표일 뿐인 거야. 딱 그렇게만 활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기원을 따라가 보면은 왜 이게 테스트여서는 안 되는지, 이게 과남용, 오남용 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녀라고 했잖아요. 먼저 엄마 이름은 캐서린이고요. 딸 이름은 이사벨이에요. 이 캐서린은 미국의 어떤 조그마한 동네의 오은영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이사벨이 너무나 출중했어요. 모든 다방면에서 있어서 출중을 했기 때문에 진짜 쉽게 말해서 동네의 엄친딸이었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했던 게 이때가 18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때 벌써 나는 엄마의 역할 혹은 아내의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나의 삶은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뭔가 천착할 대상을 꾸준히 탐색하는 그런 되게 독특한 엄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딸은 너무나 출중하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고유한 본성이라는 게 뭐가 있고 그거를 개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천착을 하다가 칼 융의 심리 유형이라는 책을 보고서는 완전히 거기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혼자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 칼 융의 토시 하나하나 다 자기 말대로 번역을 하면서 그 칼 융의 이론을 대중화시키는 작업에
이제 착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최초의 MBTI 원형이 된 지표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심리학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몇만 명을 대상으로 엄밀한 연구를 한 것이 그쵸.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판에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MBTI의 인기가 사그라들려는 찰나에 이번엔 딸이 등판을 하는 거죠. 딸 이사벨이 등판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사벨이 되게 출중한 여성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러리킨을 제치고 공모전에서 추리소설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을 정도로 또 글도 잘 썼어요. 소설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이 등판을 해가지고 이 엄마가 발견했던 이 MBTI의 원형을 내가 심폐소생해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성격 연구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이 엄마의 어떤 직관에 의존한 이런 지표 체계를 보다 표준화하고 좀 유형화하는 작업을 한 거죠. 이제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전후가 돼요. 그래서 이 MBTI를 가장 먼저 채택했던 기관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미국의 전략정보국이라는 거예요. 첩보 임무를 할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의 유형이 잘 맞을까를 의뢰해가지고 이 MBTI 검사를 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MBTI 검사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1956년도에는 미국 기업의 60%가 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혹은 배치할 때 있어서 MBTI 검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실 수도 있는데 이사벨도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통계 좀 갖춰졌지만 과학적 엄밀성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MBTI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고 막판에 이제 두 분이 캐서린과 이사벨이 죽을 나이가 돼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때 또 한 명의 여성 심리학자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이 작업은 계승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계승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MBTI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이렇게 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MBTI 창시자의 MBTI는 무엇일지? 그러게요. 궁금하죠?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둘 다 질문입니다. I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둘 다 I이고 또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 T. 그 중간에 감각형과 직관형 뭘까요? 직관적? 이제 하나만 맞추면 돼요. 계획적, 즉흥적. 계획적. 이겠죠. 천재십니다. 네. 이분 천재예요. 아니 이렇게 실제로, 뭔가 어떤 연구를 네네네. 이렇게 대를 걸쳐서 한다는 건 정말 굉장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지표가 테스트도 아니고 과학적 엄밀성 같은 것도 그러게요.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셀프 테스트하는 정도로만 쓰여야지 누군가를 채용하고 혹은 떨어뜨리고 이런 데 있어서 맞아요.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맞아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어서 되게 균형감이 잡힌 책으로 보아졌어요. 정말 그래서 재밌네요.